유리야, 내가 하루 종일 음식 준비했어. 그러니까 설거지는 너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요리하셨다고 해서 왜 제가 설거지를 해야 하죠? 한 달 동안 내가 혼자 다 했잖아. 설거지 한번 부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니? 그게 이상하죠. 요즘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죠? 시집살이? 너가 시집살이를 안 해봐서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양심적으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는 거 찔리지 않니? 아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 구직 중이라고요. 구직을 무슨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니? 맨날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들어오고, 며느리가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죠, 지금?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고 각자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니까 그게 지금 며느리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설거지 한번 부탁한 게 시키는 거야? 그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느 시댄데 아직도 며느리를 부려먹어요? 저는 못해요. 어머님이랑 다르게 손에 물 못 묻힌다고요. 재석 씨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왜 어머님이 난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가 니어야 나도 말 안 하지. 지금 너네 사정으로 내 집에 와서 사는 거니까. 서로 피해 안 주고 각자 할일하자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니? 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저 짐 쌀게요.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서 쿵쾅거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고는 휙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며느리를 따라 급하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고 분희 씨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올해 66세 김분희 씨입니다. 분희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작은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고 아침을 간단히 먹은 뒤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죠. 남편을 8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난 후 분희 씨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베란다 작은 화분에서 자라는 상추와 깻잎을 보며 분희 씨는 소소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TV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만 해서 먹을 수 있고 집안일도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달 전 아들 윤재석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새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잠깐만, 정말 한두 달만 엄마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며느리 장유리도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 좀 모으고 나서 바로 나갈게요. 분희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식이 갈 곳이 없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알겠다. 대신 너무 오래는 안 돼. 네, 정말 감사해요. 길어봐야 2달이에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기운이 나니까 분희 씨도 나름 좋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37세 전업주부였지만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구직 중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쉬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며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분희 씨가 차려주고 점심도 분희 씨가 차려주고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나면 며느리는 말도 없이 그릇을 툭 내려놓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분희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방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 집세 안 내도 되니까 좋긴 한데. 좀 답답하긴 해. 분희 씨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집세 안 내도 된다고. 자기 집에서 얹혀 살면서 집주인을 답답하다고 하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분희 씨가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청소기 좀 돌려줄래?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황당했어요. 요즘 시대의 며느리한테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분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더러운 거 못 참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안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반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요. 어머님 세대랑은 달라요. 분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청소기 좀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희 씨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빨래 좀 따로 해주세요. 따로? 네, 저희 옷이랑 어머님 옷이랑 같이 빠는 거 좀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냄새도 나고. 분희 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따로 해라? 어머님이 어차피 빨래 하시잖아요. 그냥 2번 돌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분희 씨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가정부 취급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희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반찬이 너무 짜요. 저희는 싱겁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럼 내가 해서 먹어라.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시되 저희 입맛에 맞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드실 때는 아무거나 드셔도 되잖아요. 분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돈으로 장을 봐서 밥을 해주는데 간이 짜다고 불평을 하다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먹어왔어. 그래서 제가 맞춰달라는 거 아니에요. 좀 양보해주세요. 아들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유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유리도 구직 활동하느라 힘들고요.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도 안 되고. 아들은 늘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분희 씨는 점점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TV 볼 때도 며느리가 소리가 너무 크다. 며 불평했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을 때도 물이 떨어져서 시끄럽다. 고했습니다. 심지어 분희 씨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는 소리에도 불평했어요. 어머님,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잠에서 깨요. 분희 씨는 황당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생활 패턴대로 사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그럼 문 닫고 자거라. 문 닫으면 답답해요. 어머님이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면 그냥 알았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며느리가 분희 씨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님, 혹시 방 하나 더 비워주실 수 있어요? 왜? 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방이 너무 좁아요. 여기가 호텔이니? 아,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어머님은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정짐이 많으면 얼른 집 구해서 나가면 되겠네. 며느리는 정말로 분희 씨를 거실로 내쫓으려 했던 겁니다. 분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밀고 나갈 생각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분희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며느리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부터 분희 씨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며느리 목까지 빨래를 따로 돌리고 새끼 식사를 챙기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구직 중 일하며 하루 종일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집안일은 온전히 분희 씨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커녕 며느리는 오히려 불평만 늘어갔죠. 분희 씨는 자기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분희 씨는 그날도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1시간 넘게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밥을 먹고 나자 두 사람 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희 씨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더러워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희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분희 씨는 며느리 방으로 걸어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유리야, 잠깐만.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희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유리야, 내가 하루 종일 음식 준비했어. 재석이는 회사 다녀오느라 지쳤고. 그러니까 설거지는 너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 요리하셨다고 해서 왜 제가 설거지를 해야 하죠? 분희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혼자 다 했잖아. 설거지 한번 부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게 이상하죠. 요즘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뭐예요? 시집살이? 너가 시집살이를 안 해봐서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양심적으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는 거 찔리지 않니? 아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 구직 중이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노는 것처럼만 보이시죠? 분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구직을 무슨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니? 맨날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노는 게 아니라고? 어머님도 참 그러시네요. 며느리가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죠, 지금?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고 각자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니까 그게 지금 며느리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시킨다고? 설거지 한번 부탁한 게 시키는 거야? 그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며느리를 부려먹어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의 가정부가 아니라고요. 가정부? 가정부는 지금 내가 가정부처럼 보이는구나. 그럼 뭐예요? 매일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청소해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분희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해야지. 전업주부가 집안일을 안 하면 누가 해? 저 전업주부 아니고 구직 중이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요리 스타일이랑 안 맞아서 입맛도 없어요. 뭐라고? 너무 짜고 기름지고.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게 먹어요. 분희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내가 해서 먹어라. 저는 못해요. 어머님이랑 다르게 손에 물 못 묻힌다고요. 재석 씨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왜 어머님이 난리신 거예요? 그 순간 분희 씨가 폭발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니어야 나도 말 안 하지. 지금 너네 사정으로 내 집에 와서 사는 거니까. 서로 피해 안 주고 각자 할일하자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니? 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차라리 어머님보다 걔랑 얘기하는 게 말이 더 잘 통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분희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했어? 제 말 들으셨죠? 저 짐 쌀게요.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서 쿵쾅거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심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들은 분희 씨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유리가 뭐라고 했어요? 재서가 내 와이프가 나를 개만도 못하다고 했어. 엄마, 유리가 그럴 리 없어요. 오해 아니에요? 아들은 또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분희 씨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엄마, 유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말이 좀 과했을 거예요. 과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 분희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한 달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면서도 와이프 편만 들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됐어요. 저 진짜 나갈게요. 여기 있으면 제 정신건강만 해쳐요. 아,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연락 안 할 거니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고는 휙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며느리를 따라 급하게 나갔습니다. 엄마, 저희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분희 씨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죠. 그렇게 며느리가 짐을 끌고 나간 지 3시간이 지날 때쯤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죠. 왜 안 열리지?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계세요? 분희 씨는 현관으로 걸어가서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왜 돌아왔니? 엄마,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바뀌었어요. 바꿨어. 왜 바꾸셨어요? 저희 들어가야 하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톤이었어요. 분희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가겠다고 했으면서 왜 돌아와? 그게 저희가 좀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머뭇거렸어요. 뭘 생각해? 걔랑 얘기하는 게 낫다며? 분희 씨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며느리가 발끈했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요. 어머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너무해? 비밀번호 바꾸고. 저희 짐도 다 안에 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럼 포장이사 부르고 연락해. 그때 30분만 문 열어줄게. 나 더 이상 너네들이랑은 못 살겠다. 어머님,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어디서 자요? 너가 나가겠다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딴소리니? 엄마, 오늘 밤만이라도 아들이 애원했지만 분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희한테 더 이상 속을 생각 없어. 엄마! 그리고 이웃들 다 듣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창피하게. 그때 옆집에서 문이 열렸어요. 여기 무슨 일이에요? 너무 시끄러운데. 이웃이 나와서 불평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복도에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게 창피했거든요. 죄송해요. 곧 조용해질 거예요. 아들이 이웃에게 사과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캐리어를 끌고 떠났어요. 분희 씨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밤 9시에 갈 곳을 찾아 헤매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분희 씨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처갓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잠깐만 있다가 나갈게요. 안사도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유리야, 시어머니랑 왜 그렇게 됐니? 그게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며느리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말을 부모님이 알면 혼날 게 뻔했거든요. 사돈댁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눈치가 보였어요. 윤서방, 너희 언제쯤 나갈 거니?
바깥사돈이 넌지시 물어봤어요. 빨리 집 구해서 나가겠습니다. 아들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급하게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투룸이었어요. 이전에 살던 전세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좁고 낡은 곳이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요? 며느리가 울상을 지었어요. 방도 좁고 곰팡이 냄새까지 났거든요. 조금만 참아. 돈 더 모으면 다시 전세집 구하자.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어요. 월세 8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하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분희 씨 집에서 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한테 사과해볼까요? 유리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아들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도 늘어났죠. 며느리도 구직 활동을 해야 했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어머님한테 사과드려요. 제가 직접 가서. 며느리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분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분희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포장이사 불렀어? 엄마,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어. 포장이사 부르고 연락해. 엄마, 유리가 정말 미안하다고 해요. 다시 한 번만. 분희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머님을 걔와 비교한 건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분희 씨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직접 분희 씨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분희 씨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울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희 씨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분희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관대했구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거의 매일 분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분희 씨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직접 분희 씨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계신 거 알아요.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분희 씨는 인터폰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 귀찮게 왜 자꾸 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지금 안다고 소용 있어?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한번 깨진 관계는 다시 이어붙이기 어렵단다. 어머님, 저희 다시 어머님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집안일 다 할게요. 믿을 수 없어. 너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죄송해요. 제가 걔 얘기를 했던 건.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다.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남처럼 지내자. 분희 씨는 인터폰을 끊어버렸어요. 며느리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분희 씨는 다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분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유리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월세방은 너무 부담되고. 너네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 유리가 매일 울어요. 어머님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분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재석아, 너도 그때 와이프 편만 들었잖아. 내가 설거지 부탁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이해해달라고 했지. 그때는 유리 편이었으면서 지금 와서 뭘 원해? 엄마, 너희 둘 다 나한테는 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분희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하다못해 며느리는 분희 씨가 다니는 마트까지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분희 씨가 마트에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왜 여기까지 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분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서. 사람들 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일어서. 더 이상 창피 주지 말거라. 분희 씨가 며느리를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며느리는 뒤따라오며 계속 애원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분희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분희 씨는 집을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넓직하게 가꿀 수 있는 곳이었죠. 이사 당일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사 간다는 게 진짜예요? 응? 엄마, 저희도 모르게 이사를 가시면 어떻게 해요? 재석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 살 생각 없어. 엄마, 그리고 새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찾아오지도 마. 그렇게 분희 씨는 이사를 간 뒤 마당에 국화꽃을 심었어요. 텃밭도 넓게 만들어서 상추, 깻잎, 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시중도 들지 않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분희 씨는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분희 씨는 마당에 핀 국화꽃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분희 씨는 작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66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야. 그렇게 분희 씨의 조용하고 단단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을 개만도 못하다고 했던 며느리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아들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벌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후회하고 용서를 빌어도 분희 씨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제 분희 씨에게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일상만이 남아 있었어요. 복순한수,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이죠. 분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에서 한 번 선을 넘은 말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며느리는 걔랑 얘기하는 게 더 낫다. 는 말로 분희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의 화풀이가 결국 자신들의 터전을 잃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도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상한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분희 씨는 66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으로 인생의 흔적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